의사님, 제 신장을 살려주세요. 저녁 식사 후에 잘 익은 감을 하나 먹은 적 있나요? 그런데 한밤중에 배가 더부룩하고 목이 마르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 소변색이 평소보다 짙게 노란 적 없으신가요? 혹시 군고구마를 먹어서 그냥 소화가 안 된 줄 알았는데 다음날 아침 허리가 은근히 아프고 다리가 약간 붓는 걸 느낀 적은요. 삶은 달걀과 감을 함께 먹으면 건강에 좋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 건강한 조합이 밤새 신장을 계속 일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걸 모르셨을 수도 있죠. 이런 사소한 일들이지만 제가 진료실에서 거의 매주 보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일들이 오늘 제가 들려드리고 싶은 긴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내 신장이 너무 많이 여과하고 있어. 소변색이 변합니다. 평소보다 짙은 노란색이 되거나 탁해지고 냄새가 심해집니다. 이는 감에 들어있는 타닌과 옥살산을 신장이 과도하게 걸러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대한신장학회 통계에 따르면 60세 이상 인구의 약 37%가 가벼운 사구체 여과 기능 저하를 가지고 있지만 대부분 전혀 모르고 지낸다고 합니다. 그 원인 중 일부는 겉보기엔 아무 문제 없어 보이는 식습관에서 비롯됩니다. 늦은 시간에 식사하거나 음식 궁합이 잘못되거나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는 습관이 바로 그것이죠. 문제는 신장 손상이 매우 조용히 진행된다는 겁니다. 발견될 때쯤이면 이미 자연적인 여과 능력의 40% 이상을 잃은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희소식도 있습니다. 신장의 작용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고 저녁 식사 때 몇 가지 작은 습관만 바꿔도 기능의 상당 부분은 충분히 회복될 수 있습니다. 저는 실제로 그런 사례를 많이 보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부산에 사는 62세 정 씨의 이야기가 오늘 말씀드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학생이다. 제종을 주세요. 거실에서 잔치로다 삼도 송도도거든요. 식사 후 느껴지는 메스꺼움, 더부룩함, 소화불량, 감이 단백질이 많은 음식 달걀, 게, 새우 등과 함께 섞이면 위 속에서 침전물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정 씨는 10월 어느 날 저녁 옆구리 통증과 구역질, 창백한 얼굴로 저의 신장내과 외래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담배도 피우지 않았고 술도 거의 마시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온천천을 따라 꾸준히 산책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런 분이라서 처음엔 단순한 작은 결석이나 가벼운 염증 정도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검사 결과는 달랐습니다. 크레아티닌 수치가 뚜렷하게 상승했고 소변색이 짙으며 사구체 여과율이 58ml분으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이는 신장 2단계 경고 수준에 해당합니다. 제가 저녁 식사를 물었더니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냥 군고구마 먹고 후식으로 물렁한 감 하나, 그리고 삶은 달걀 2개 먹었어요. 다 좋은 음식이잖아요, 선생님. 사실 각각은 좋은 음식입니다. 하지만 함께 먹을 때 문제가 생깁니다. 감에는 타닌이라는 폴리페놀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게 달걀 같은 단단한 단백질이나 고구마처럼 소화가 느린 전분과 만나면 위 속에서 덩어리로 뭉칩니다. 그 결과 음식이 오래 머물며 가스가 생기고 타닌이 수분을 흡수해 대변과 소변이 진해집니다. 밤에는 체내 수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신장이 이 진한 혈류를 걸러내느라 과부하가 걸립니다. 이미 작은 결석이 있었다면 그날 밤처럼 심한 옆구리 통증이 생기는 것은 피하기 어렵죠. 다른 원인을 배제한 후 저는 이 경우를 부적절한 음식 조합과 수분 부족으로 인한 급성 요로 결석 발작으로 진단했습니다. 대체 언제까지 일해야 할까? 하룻밤만 지나도 몸이 피곤하고 무기력해지는 이유, 그건 신장과 간이 동시에 침전된 물질을 처리하느라 밤새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정 씨 부부, 즉 정 씨와 박 씨 부인을 진료실에 앉혀두고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감이 잘못된 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먹느냐가 그것이 약이 될지 부담이 될지를 결정합니다. 저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감 속의 타닌은 위 점막을 수축시키는데 삶은 달걀과 만나면 분해하기 어려운 복합물을 만들고
뜨거운 군고구마와 함께 먹으면 가스가 더 생기며 장운동이 느려집니다. 여기에 물 섭취가 부족하면 음식 덩어리가 점점 뻑뻑한 찌꺼기가 되어 결국 신장에 부담을 줍니다. 이 말을 들은 박 씨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우린 그냥 자연식이 제일 좋다고만 생각했어요. 제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자연식이 좋은 건 맞습니다. 하지만 몸에도 자기만의 리듬이 있죠. 아무리 좋은 것도 때를 놓치면 그게 바로 부담이 됩니다. 2주 후 그의 신장 기능이 호전되었고 통증은 재발하지 않았습니다. 사흘 뒤 정 씨의 상태가 안정되자 저희는 2주 후 재검을 약속했습니다. 그는 생활 습관을 바꿨습니다. 군고구마는 점심으로, 달걀은 아침으로, 감은 해질 무렵 이른 저녁 전에 먹기로 했죠. 물도 하루 종일 나눠 마셨습니다. 2주 후 검사에서 신장 수치가 호전되었고 통증도 다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정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식사 순서만 바꿨는데 이렇게 다르네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신장은 그저 제때에 쉴 수 있으면 됩니다. 정 씨의 이야기는 다른 환자들에게도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체육 교사 이지원 씨는 필라테스 전에 감을 먹으면 속이 더부룩하고 더웠다고 했습니다. 전주에 사는 박미순 할머니는 가벼운 빈혈이 있었는데 감을 많이 먹을수록 더 피곤해졌다고 했죠. 하지만 이들도 먹는 시간과 양을 조절하자 증상이 점차 사라졌습니다. 이런 사례들을 보며 저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문제의 대부분은 음식 자체가 아니라 습관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분들에게 실제로 도움이 되었던 방법들을 여러분께 정확히 알려드리려 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바로 식탁에서 실천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 말씀드릴 3가지 핵심은 이렇습니다. 첫째, 위와 신장을 야근시키지 않으려면 감과 절대 함께 먹지 말아야 할 3가지 음식. 둘째, 감의 심혈관, 혈압 효능을 유지하면서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황금 시간대. 셋째, 탄닌의 영향을 줄이고 혈당을 안정시키는 균형 잡힌 곁들임 조합입니다. 모두 아주 간단합니다. 극단적인 식단 제한 없이 단지 리듬을 조금만 바꾸면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가을 햇살 아래 주황빛감이 매달린 풍경을 좋아한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아마 몇 분 뒤엔 그 감을 조금 다른 눈으로 바라보게 될 겁니다. 여전히 가을의 달콤함이지만 이번엔 몸을 돌보는 달콤함일 거예요. 그리고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매주 몸이 진심으로 고마워할 작지만 중요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바로 가장 조용하지만 가장 쉽게 다치는 기관, 신장을 지키는 방법이었습니다. 정 씨의 진료 기록을 다시 들춰보며 깨달았습니다. 먹는 순서라는 말은 단순히 소화를 돕기 위한 생활습관 조언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우리 몸에서 가장 조용하지만 가장 쉽게 상처받는 장기, 신장을 지키는 방법이기도 했습니다. 음식의 순서가 잘못되거나 조합이 맞지 않으면 그건 단순히 속이 더부룩한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몸이 노폐물을 걸러내고 배출하는 방식 자체에 직접적인 부담을 주게 됩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께 한국 사람들이 감과 함께 자주 먹는 3가지 음식군을 하나씩 말씀드리려 합니다. 그리고 왜 그 조합들이 신장을 가장 힘들게 만드는지를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삶은 달걀입니다. 어르신들 중에는 달걀과 과일을 같이 먹으면 균형이 맞는다고 믿는 분들이 많습니다. 달걀은 단백질을, 과일은 소화를 돕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달걀과 감이 만나면 몸속에서는 꽤 복잡한 화학 반응이 일어납니다. 감에는 타닌이라는 폴리페놀 성분이 풍부한데 이 성분은 단백질과 결합해 불용성 복합체, 즉 물에 녹지 않는 덩어리를 만듭니다. 달걀의 주요 단백질은 알부민인데 이 알부민이 위의 산성 환경에서 타닌과 만나면 쉽게 침전이 생깁니다. 그 결과 위 속에 단단한 덩어리가 만들어지고 소화가 지연됩니다. 음식이 오래 머물면 세균이 가스를 만들어 위가 팽창하고 복부 압력이 높아집니다. 그 압력이 커지면 신장으로 돌아가는 혈류도 줄어듭니다. 이때 신장은 독소를 걸러내면서도
물리적인 압박까지 받아야 하니 말 그대로 야근을 하는 셈이죠. 한 번은 다른 환자 58세 유 씨가 찾아왔습니다. 만성 위염이 있어 속이 자주 더부룩했는데 그날은 복부 팽만과 변비로 고생 중이었습니다. 아침에 달걀 2개랑 단감 하나 먹었어요. 건강식이라고 생각했죠. 제가 원인을 설명하자 유 씨는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너무 건강하게 먹으려다 병을 만든 셈이네요. 그래서 그녀의 식단을 이렇게 바꿨습니다. 아침에는 달걀과 찐 채소, 따뜻한 물 한 잔, 감은 해질 무렵 간식으로 옮겼죠. 단 일주일 만에 속 더부룩함과 변비가 모두 사라졌습니다. 두 번째는 군 고구마입니다. 한국에서 날씨가 쌀쌀해질 때 풍겨오는 따뜻한 군고구마 냄새와 잘 익은 감의 달콤함은 가을을 상징하는 향기죠. 하지만 이 두 가지를 같이 특히 저녁 시간에 먹는다면 소화기관에는 꽤 큰 부담이 됩니다. 고구마에는 저항성 전분, 즉 잘 분해되지 않는 전분이 많고 식이섬유와 천연 당분도 풍부합니다. 이때 감의 타닌이 이 전분과 결합하면 서로 엉겨붙어 끈적하고 단단한 덩어리가 됩니다. 이 덩어리가 장 속을 천천히 움직이기 때문에 소화가 느려지고 가스가 잘 생깁니다. 게다가 고구마도 감도 모두 발효 과정에서 가스를 많이 발생시키는 식품입니다. 노년층처럼 장 운동이 느린 분들은 복부 팽만, 트림, 더부룩함이 심해지고 혈류가 복부 쪽으로 몰리면서 수면의 질이 떨어지고 신장으로 가는 혈액 공급도 일시적으로 줄어듭니다. 밤에는 원래 소변량이 줄어드는데 이때 소변 속 요소와 크레아티닌이 진해지면서 결석 형성이나 가벼운 염증이 생길 위험이 높아집니다. 광주에 사는 한 어르신이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군고구마의 간만 먹으면 그날 밤 꼭 3번은 일어나서 소변을 봐요. 그래도 계속 목이 마릅니다. 검사해보니 사구체 여과율이 조금 떨어져 있었죠. 그래서 제가 조언 드렸습니다. 고구마는 점심, 감은 오후 늦게로 바꿔보세요. 2주 뒤 재검에서 신장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고 그분이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먹는 시간만 바꿨는데 몸이 이렇게 가벼울 줄은 몰랐어요. 세 번째는 의외로 많은 분들이 놓치는 젤리나 떡 종류입니다. 한국에서는 명절이나 가을철에 감과 밤젤리, 찹쌀떡, 고구마떡 같은 간식을 함께 즐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음식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점성이 강하고 무겁고 복합 탄수화물이 많으며 수분이 적다는 점이죠. 이런 식품을 떫은 맛이 강한 감과 함께 먹으면 윗속에서 잘 분해되지 않고 오래 머물러 위섭배조이라 불리는 덩어리 찌꺼기로 변할 수 있습니다. 특히 물을 적게 마시거나 위장이 약한 사람은 이 찌꺼기가 장을 막거나 독소가 몸에 더 오래 머물러 간과 신장에 부담을 줍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대구의 한 씨였습니다. 추석이 끝난 뒤 며칠째 변비가 심해져 병원을 찾았죠. 검사 결과 요소 수치가 올라가 있고 신장 기능이 살짝 저하되어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는 거의 매일 밤 감말랭이와 밤젤리를 함께 먹었다고 했습니다. 이 세 가지 조합의 공통점은 즉각적인 중독 증상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신 조용히 부담을 쌓아갑니다. 위는 더 오래 일하고 소변은 더 진해지고 신장은 더 많은 노폐물을 걸러야 하죠. 젊은 사람은 아직 보상 능력, 대사, 여유이 남아있지만 나이가 들수록 특히 40세 이후 매년 1%씩 신장 기능이 자연 감소하기 시작하면 그 여유는 금세 사라집니다. 저는 늘 이렇게 비유합니다. 우리 몸은 공장과 같습니다. 야근이 길어지면 기계가 먼저 닳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가을의 맛을 즐기면서도 신장을 야근시키지 않을 수 있을까요? 일뜬 시간의 원칙, 감은 오후 3시에서 5시 사이, 점심 소화가 끝나고 몸이 아직 활동 중일 때 먹는 게 가장 좋습니다. 특히 밤 8시 이후 단백질이나 탄수화물 많은 식사를 한 뒤엔 감은 피해야 합니다. 이 스 조합의 원칙, 단백질과 함께 먹고 싶다면 무가당 요거트나 견과류, 소량을 선택하세요. 이들은 달걀처럼 단단한 알부민이 없어 타닌과 침전 반응을 일으키지 않으며 오히려 당 흡수를 완만하게 해줍니다. 고소한 맛을 원한다면 아삭한 단감 더하기 호두 몇 알 조합이 삶은 달걀이나 군고구마보다
훨씬 부드럽습니다. 산미, 물의 원칙, 감 먹기 15분 전 따뜻한 물 한 잔, 먹은 후 30분 뒤 물 한 잔을 마셔주세요. 수분이 탄닌의 응집을 막아주고 신장이 훨씬 편하게 일할 수 있습니다. 사슴양의 원칙, 한 번에 반 개 한 개면 충분합니다. 신장결석, 역류성 식도염, 위수술 경험이 있는 분은 연속으로 여러 날 먹는 건 피하세요. 저는 정 씨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장은 사람과 같아요. 많은 보살핌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저 제 시간에 쉴 수 있게 해주면 됩니다. 정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말씀이 철학 같네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사실 그게 바로 의학이에요. 몸의 모든 기관에는 각자의 리듬이 있으니까요. 서울에서 열린 강연에서 이 사례를 이야기하자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병이 두려운 게 아니라 어디서 잘못됐는지 몰랐던 것을 두려워했죠. 하지만 시간, 물, 조합을 조금만 바꾸면 신장은 충분히 회복된다는 걸 이해하자 모두가 안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때 저는 확신했습니다. 의사의 역할은 단순히 약을 처방하는 것이 아니라 몸의 작은 신호를 들을 수 있게 돕는 일이라는 걸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어젯밤 식탁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혹시 군고구마, 삶은 달걀, 그리고 후식으로 말랑한 감을 드셨나요? 그렇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몸은 생각보다 관대합니다. 단지 기회를 주면 됩니다. 오늘부터 저녁 식사 순서를 조금 바꾸고 물 한 잔을 더하고 겹치는 음식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신장은 일찍 퇴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편에서는 이 감을 혈압을 안정시키고 혈관을 지키는 천연 약재로 바꾸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루 몇 분만 투자하면 충분합니다. 서울 강연이 끝난 뒤 많은 분들이 제게 다가와 질문을 했습니다. 한 영양학과 여학생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감이 그렇게 해롭다면 왜 심혈관에 좋다고들 하는 걸까요? 그 질문에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실 감은 나쁜 과일이 아닙니다. 단지 먹는 시간과 조합을 잘못했을 때 문제가 될 뿐이죠. 네, 반대로 올바르게 먹으면 감은 혈관과 혈압을 지켜주는 가을의 진짜 선물이 됩니다. 감 한 개에는 베타카로틴, 비타민 C, 칼륨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베타카로틴은 비타민 A의 전구체로 혈관 벽을 탄력 있게 만들고 LDL 나쁜 콜레스테롤의 산화를 줄여 혈관에 달라붙는 것을 막아줍니다. 비타민 C는 혈관 내막의 염증을 완화하고 손상된 조직을 회복시키며 식물성 철분의 흡수를 도와 노년층의 빈혈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칼륨은 나트륨의 천적이죠. 신장이 소금을 더 잘 배출하도록 도와 혈압을 자연스럽게 낮춥니다. 한국의 몇몇 연구에서는 주 2, 3회 감을 먹은 사람들의 평균 혈압이 감을 거의 먹지 않은 사람보다 약 58mmHg 낮게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항상 이렇게 강조합니다. 이 효과는 제대로 먹을 때만 나타납니다. 즉, 위가 너무 비거나 너무 부르지 않을 때, 너무 익은 감 대신 아삭한 단감이나 방건조감을 선택하고 무엇보다 밤늦게는 먹지 말 것. 그렇게 먹으면 감은 혈관 속에 작은 기름때를 쓸어내는 부드러운 빗자루처럼 작용하고 풍부한 펙틴 수용성 식이섬유 이 막고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만들어 당뇨 전 단계인 사람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도 들려드렸습니다. 74세의 김말순 할머니는 밤마다 손발이 차고 잠을 잘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언 드렸죠. 매일 오후 약간의 생강차와 얇게 썬 반건조감을 함께 드세요. 생강은 말초혈관을 따뜻하게 하고 감은 천천히 에너지를 공급하며 칼륨 균형을 안정시켜 밤 혈압의 급격한 변동을 막아줍니다. 한 달 뒤 할머니는 전화를 걸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숙면해요. 손발도 따뜻해졌어요. 약을 바꾼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몸의 리듬을 다시 듣는 법을 배운 것뿐이었죠. 그러자 또 다른 질문이 나왔습니다. 뭔데게세 엔지센 투맨의 그런 감이 그렇게 좋은데 왜 신장에는 해롭다고 하나요? 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모든 건 양면이 있습니다. 같은 탄닌이라도 소량일 때는 항산화 항염 작용을 하지만 이 수분이 부족할 때 과량 섭취하면 접착제처럼 변의 음식물을 뭉치게 만듭니다.
같은 칼륨이라도 이 칼륨 배출이 어려운 이 신부전 환자나 스피로놀락톤 AC 억제제 같은 약을 복용 중인 사람에게는 심장 리듬을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꼭 말합니다.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진 분들은 감 섭취 전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세요. 어떤 분들은 묻습니다. 그럼 단감이 좋을까요? 홍시가 좋을까요? 저는 이렇게 구분합니다. 혈당이 높거나 위가 약한 분 단감 추천. 당분이 낮고 타닌이 많지만 껍질을 벗기고 작게 썰면 괜찮습니다. 체력이 떨어진 분이나 운동량이 많은 분 홍시 가능. 하지만 오전이나 이른 오후에 드세요. 혈관 건강을 목표로 하는 분 반건조감이 가장 균형 잡힌 선택입니다. 수분이 줄고 타닌은 대부분 분해되지만 항산화 물질은 잘 남아 있습니다. 강연이 끝났을 때 회색 머리칼 사이로 반짝이는 눈빛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감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제 올바르게 먹는 법을 알았다는 안도와 자신감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마무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도 사람과 같습니다. 때와 자리를 맞춰 대하면 선물이 되지만 억지로 밀어넣으면 부담이 됩니다. 부산으로 돌아오는 KTX 안에서 체육교사 지원 씨에게서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선생님 말씀대로 오후에 견과류와 감을 먹었더니 속이 편하고 혈압도 안정됐어요. 그 문자를 읽는 순간 창밖의 주황빛 단풍처럼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영양이란 긍지의 목록이 아니라 리듬의 예술입니다.